여러분 안녕하세요. 건설업 전문의 이수용 세무사입니다. 누적 기업진단 1000건 돌파.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모든 업종의 기업진단 통틀어서 1000건 이상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업진단 제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 썸네일 보고 당연히 해당되시는 분들 들어오셨겠죠. 전기공사업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자, 기존 법인이 아니고 신설법인, 여러분들 이제 법인이 없는데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시는 겁니다. 자, 요 케이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밑에 보시면은 요거는 제가 좀 분류한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첫 번째 해당하니까 이 나머지 것들은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하지만 이제 제가 분류를 해보면은 전기공사업을 등록하는 거는 신설법인을 설립해서 등록하는 경우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그 다음에 회사가 있는데 다른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실내건축공사업을 한다. 건설업이죠. 정보통신공사업을 한다. 소방시설공사업을 한다. 하면서 전기를 추가로 하겠다. 아니면은 제조업을 하는데 전기공사업을 하겠다.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전기공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요 케이스가 나중에 해당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기존의 전기공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부족해가지고 다른 전기공사업의 실적을 분할합병 절차에 의해서 합산할 때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요거는 등록을 하는 거, 엄밀하게 따지면 새로운 등록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적을 가져오는 거다. 그리고 또 요거는 지금은 법인, 신설 법인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개인 사업자로 전기공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혹시 여러분들이 개인 사업자로 전기공사업을 등록을 해서 사업을 하시다가 이거 개인으로 해보니까 여러 가지 좀 법인으로 했을 때와 비교해서 좀 이렇게 다른 점들이 있더라, 나는 법인으로 해야겠다라고 하면 법인 전환 절차에 의해서 건설업을 그대로, 죄송합니다. 전기공사업을 그대로 전기공사업자의 지위와 실적을 법인으로 승계시켜 줄 수도 있는 거죠. 요 절차도 저희 특화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은 저희한테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 어찌됐든 다 정리하면은 4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요 1번에 해당하는 거니까 법인 설립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등록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진단 필요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누적 기업진단 1000건 돌파 저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공사업 등록 절차 개관, 이제 본격적으로 신설법인으로 전기공사업을 등록하는데, 자, 굵은 내용들을 보자는 거죠. 처음 법인 설립합니다. 법인 설립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죠. 왜요? 법인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 물론 이 법인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건 아닌데, 이 사업자 등록이라는 건 법인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기공사업법 내에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요? 법인, 주식회사, 보통 주식회사 아닙니까? 주식회사를 설립했다라는 건 내가 사업을 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내가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어찌됐든 그러나 절차상 나중에 부가세 신고도 하고 법인세 신고도 하고 다 해야 되니까 당연히 해야죠. 자, 그 다음에 법인 계좌를 개설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자, 등록 기준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인데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설립하거나 아니면은 미만으로 설립해서 증자를 하거나 어찌됐든 요 투자금, 자본금이 법인 계좌로 들어와야죠. 그래야지 그때부터 카운팅이 돼가지고 자본금을 입증할 수 있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공사업은 자격 갖춘 자 3명 이상의 기술자를 고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 자본금 이체 된 날로부터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자본금 요건을 갖추게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그냥 바로 충족되는 게 아니고 기업진단, 저와 같은 진단자에게 기업진단을 의뢰해서 진단을 받아서 보고서 형태로 저희가 발급을 해드리면 그거를 제출해서 입증을 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물론 수수료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자, 그 다음에 공제조합 출자 예측. 자, 전기공사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합니다. 자본금의 25% 이상 3,750만 원 이상 출자 예치를 하면 자본금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자, 그걸 가지고 첨부를 해가지고 등록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기업진단 보고서 자본금 입증했죠. 기술자 등록 기준입니다. 공제조합 출자 예치 등록 기준입니다. 자, 법인 설립할 때 사무실은 이거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입니다. 이거는
이때 이미 설립할 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요거까지 이렇게 총 네 가지 등록 기준 뒤에서 볼 겁니다. 충족하면은 여러분들은 정기공사업을 등록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법인부터 만들어 볼까요? 법인 설립 등기 합니다. 법인은 뭐 요즘에는 셀프 등기도 하지만 보통 법무사한테 의뢰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 법인이라는 거는 주식회사를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자, 유한회사도 있을 수 있고 뭐 하지만 뭐 나중에 공사업 하다 보면은 주식회사가 훨씬 편리할 겁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 이 주식회사에는 여기다 쓸까요? 주식회사에는 크게 보면은 이 주식회사의 업무를 대신해주는 임원이 있습니다. 이 주식회사 자체가 어디 가서 도장 찍고 계약서 작성하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를 대신하는 사람들이 임원이에요.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 다음에 주식회사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본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전기공사업은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요하니까, 자, 이 자본금, 돈을 투자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주주라고 하죠. 근데 이 주식회사가 설립된 이후에는 주주라고 하는데, 설립을 하기 전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발기인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발기인이 회사에 정관을 작성하고 나중에 이제 주주가 됩니다. 설립이 되면은. 자, 이때 발기인들은 자본금을 1.5억 이상, 1억 5천만 원 이상, 혼자 하면은 혼자 1억 5천만 원 이상, 둘이 하면은 지분 비율대로 만약 5대 5다 그럼 7,500만 원 이상, 7,500만 원 이상 합해 갖고 1억 5천만 원 이상 이런 식으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등기 신청을 하는 거죠. 세 명이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두 명이 9천만 원대 죄송합니다. 1억 4천만 원대 1,000만 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자기가 투자할 여력이 있는 만큼 투자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발기인들이 정관을 작성하는데 자본금도 결정이 되는 거죠. 1억 5천만 원 이상.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투자자가 A라는 자가 있는데 나는 투자 여력이 뭐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0.5억. 그런데 B라는 사람이 그러면 내가 1억 투자할게. 그런데 나는 지금 투자를 할 수가 없고 네가 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려는 준비를 하는 걸 보고 나중에 투자를 할게.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처음에 요 0.5억으로 A가 혼자 발기인이 돼가지고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설립을 한 이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뭐하죠? 계좌 개설하고 요 5천만 원을 2차 시킨 다음에 B가 그래 또 진짜 사업할 의지가 있구나. 나 이제 투자할게. 1억 원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 이 1억 원에 대한 주식을 나한테 다 줘.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요런 거. 요거는 유상증자라고 하죠. 유상증자. 뭐 물론 이제 반드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이런 A가 처음에 5천만 원으로 돈이 없어서 5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법인 설립을 해요. 그 다음에 사업자 내고 계좌 개설해서 5천만 원 넣고 나중에 여력이 되면은 뭐 A가 혼자 1억을 다 넣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A가 그렇게 해가지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자 처음부터 1억 5천만 원으로 시작을 하든 아니면 소액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합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 되든 법인의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이제 뭔가 조건을 갖추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본점 소재지가 결정되는데 요 본점 소재지는 뭡니까? 법인 설립 등기할 때는 만약에 사무실을 임차한다라고 하면 임대차 계약서는 필요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서울 서초구 뭐 양재동 몇 번지 해가지고 거기 주소만 기재를 하면은 등기는 해줍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 낼 때는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 첨부했던 임대차 계약서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 주소하고 일치가 되겠죠. 그래야 당연히 사업자 등록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건설업 등록할 때 요 주된 사무소가 되는 거니까 건설업은 주된 사무소에 등록을 하니까 요 주소가 다 일치를 해야죠. 그 주된 사무소를 등록 기준 중에 하나로 등록을 해야 된다. 사무실을 등록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뒤에 가면은 등록 기준이 되는 거고요. 요거죠. 본점 소재지.
그다음에 사업 목적에는 당연히 정기공사업 하는데 법인 설립할 때 목적 사업에 정기공사업 없으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있어야죠. 자, 그다음에 임원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이 주식회사를 경영할 임원진을 구성하고요. 이 임원은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뭐 결격 사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거는 제가 사실 뭐 이렇게 여기저기서 강의도 많이 하고 다니는데 결격 사유는 강의를 안 해요. 왜요? 이 정기공사업 등록하시려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끝납니다. 자, 상호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외 사항들 이렇게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 다 정해갖고 내가 처음부터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할지 아니면은 소액으로 했다가 이렇게 증자를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법인은 뭐죠? 정기공사업을 하겠다라는 법인이 되는 거죠. 자, 법인 설립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 절차 아까 개관해서 봤지만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보죠.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계좌를 개설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을 이체합니다. 세트로 갑니다. 자, 법인 등기부 등본과 임대차 계약서, 주주명부 등을 첨부해서 어디요?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자, 이때 만약에 세무사 사무실을 정하셨으면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내주겠죠. 사업자 등록을 뭐 대응을 해주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을 합니다. 그럼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죠? 자, 계좌를 개설합니다. 주거래은행을 앞으로 내가 뭐 가까운 데가 됐든 아니면은 뭐 이제 계속 거래 관계가 있든 개인도 은행 거래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이제 잘 아시는 분들 내가 이 은행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거기다가 뭐 주거래은행 선정해가지고 법인의 계좌를 개설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세무서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은행에 가서 주거래은행 선정해서 계좌를 개설합니다. 그리고 이 설립 당시에 1억 5천만 원 또는 뭐 5천만 원 이렇게 잔액증명서를 발급해서 설립등기한 거지 않습니까? 요거를 계좌에 이체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부터 왜요? 발기인이 1억 5천만 원 투자하겠다라고 했고 또는 5천만 원 투자하겠다라고 했으면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납입이라고 하고 이게 실질적인 납입 행위가 이루어지는 게 이체를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때 계좌에 들어온 날로부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1억 5천만 원으로 설립을 하고 1억 5천만 원이 다 들어왔다 라고 하면 이때부터 스타트. 그 다음에 5천만 원으로 했다 그러면 이때 스타트 안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증자를 1억 원 이상 해가지고 이때부터 1억 5천만 원이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회사의 예금도 1억 5천만 원이 되는 시점부터 스타트. 이렇게 되는 거죠. 뭐가요? 자본금 적격 요건을 갖추기 위한 시작점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요 스타트 되는 시점부터 21일이 경과해야 요건이 충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충족이 됐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희 같은 진단자한테 기업 진단 보고서를 발급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 21일 이상이 경과되면은 진단을 저희한테 의뢰하니까 진단은 최소한 22일째가 돼야 가능하다. 언제부터요? 법인 설립한 날로부터 아닙니다. 요 스타트 되는 시점 1억 5천만 원 이상 납입자본금 요건과 실질 자본금이라고 그래요. 예금. 요 요건이 충족된 날부터다. 사실 설명 다 드렸습니다. 이제 뒤에 가서 기업진단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법인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 내고 계좌 개설하고 자본금 이체하고 21일 지나서 22일째 이후에 기업진단 의뢰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나머지 요건 여기서 정리하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자본금 요건 지금 다 갖춘 겁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 아까 우리 법인 설립할 때 이미 사무실 확정이 되죠. 이때 뭐를 주의하셔야 된다? 건축법상 용도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근데 기술자 3명. 자, 여러분들 아까 요 위에서 여기서부터 스타트 되면은 언제 21일 플러스 1일 기다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요 기술자 자격 갖춘 사람들 어떻게 해요? 고용해서 4대 보험 가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정기공사 공제조합에다가 여러분들은 아직 조합원이 아닙니다. 왜요? 정기공사업 등록을 안 했으니까 출자 예치를 합니다. 예치 얼마요?
자본금의 25% 이상 그러면은 1억 5천에 25% 이상 3,750만 원 이상 3,750만 원 이상을 일단 공제조합에 맡겨 놓는 거예요. 그 돈 못 찾아요? 맡겨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또는 자본금 확인서 이 사람은 정기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3,750만 원을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금액 이상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확인서를 떼어줘요. 그럼 그거 제출하면 요 등록 기준 다 충족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기술자 조금만 더 보시죠. 기술자 몇 명 이상이요? 자격 갖춘 자 3명 이상. 3명 이상입니다. 자격은요?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 나중에 등록 신청서도 이 협회에다 제출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자는 이 협회에 이미 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협회에서 발급한 전자 경력 카드 소지자. 자, 협회에 이 사람의 학력과 경력과 뭐 자격 요건들을 다 그 기술자가 협회에다가 제시를 하면은 그거를 가지고 산정을 해서 등급을 매겨주는 거죠. 이 사람들을 자 전기공사 기술자라고 하는 거죠. 모든 기술자는 3명 이상이 모두 이 협회에 등록이 돼 있는 전자경력카드 소지자여야 된다라고 돼 있고 그중 3명 중에 최소한 1명 이상은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자. 아까 이 협회에 학력과 경력과 자격을 등록한다라고 했잖아요. 기술자가. 근데 이 자격 중에서 3명 중에 1명은 최소한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산업기사, 요 맨 밑에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에 있는 요 전기 관련은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종목이고, 자,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여기 열게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 열거되어 있는 자격증을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1명 이상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3명 이상 뽑았습니다. 그럼 뽑으면 뭐요? 이 사람을 고용했다라는 걸 입증해야 되잖아요. 자, 근로계약서 쓰고 기술자 모두 4대 보험에 가입을 시킵니다. 4대 보험 뭐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에 가입을 시키고 자, 각 기술자들의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라. 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이런 것들 그러면은 이 기술자가 이 회사에 등록이 돼 있다라는 거 그리고 과거 이력까지 다 떼어가지고 다른데 혹시 이중근무하는지도 봐야 되니까 전체 이력을 다 띄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득실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제출을 하면은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 고용돼 있고 두 번째 다른 회사 고용 안 돼 있습니다 라고 확인을 시켜줄 수 있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체크할 거 요거 공사협회에 등록된 자격 경력 수첩이 있는 사람 근데 여기는 이제 지금 전자로 관리하니까 전자경력 카드 소지자 그 다음에 3명 중 1명은 여기 있는 자격증 소지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제조 출자 예치, 이거 세 번째 말씀드리네요. 등록 기준 자본금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3,750만원 이상을 공제조합에 예치해 놓으면은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또는 자본금 확인서 발급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은 예치만 했으니까 이 사람은 조합원 아니잖아요. 이 회사는 조합원 아니잖아요. 그럼 전기공사업을 등록을 하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있지만 아직 출자를 인수를 안 했잖아요. 출자를 아직 인수를 안 했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은 보증서라든지 이런 걸 못 끊어요. 그러면은 자, 전기공사협회에서 조합원을 가입시키기 위해서 이 출자 전환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기간을 정해 갖고서 출자 전환 신청을 받거든요. 그때 200자 이상 매입하면 한 6천에서 7천만 원 사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비로소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금액이 좀 차이 나죠. 그러면 일단 3,750만 원 있고 그 차액만큼 추가로 더 납부하고 출자를 200자를 사면은 조합원이 되는 거죠. 그럼 그때는 공제조합에서 보증서도 끊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 만약에 예치만 하고 있으면요 면허 유지할 수 있습니다. 3,750만 원 계속 가지고 가면은 그럼 보증서 끊을 때는요 공제조합에서 못 끊으니까 서울보증보험 이런 데 가가지고 끊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자본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정리 이미 다 했습니다. 자본금 기준 충족을 위해서 자, 자본금은 납입자본금 법인의 등기부등본의 자본금도 1억 5천만 원 이상 그 다음에 기업진단 보고서에 공사업 자본금인데 이걸 실질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실질 자본금도 1억 5천만 원 이상이 돼야 되는데 요 조건을 충족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등기부 등본에 1억 5천만 원 이상이
키고 앤드 뭐요? 법인 계좌에 1억 5천만 원 이상이 들어온 날부터 뭐 스타트. 자, 여기서부터 납입 자본금과 실질 자본금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스타트해서 며칠 이상이요? 21일 이상 되면은 요건을 충족을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하루 다음 날부터 기업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도 요 요건 스타트 한 날로부터 22일 지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평균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1억 4천만 원, 계속 1억 5천만 원 가지고 가다가 1천만 원 썼어요. 그리고 다음날 1억 6천만 원 아니고 뭐 2억, 3억을 넣어도 안 돼요. 왜요? 하루 펑크 났으니까. 계속 1억 5천만 원 이상 유지해야 됩니다. 딴 데 쓰지 마세요. 자, 그러나 단 공제적 출자 예치하는 3,750만 원 이체하는 거는 가능하다. 그런데 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기업진단 보고서 받고 나중에 끝난 다음에 다음날 하시든 그때 저 출자 예치하시면 됩니다. 등록 신청하기 전까지. 누구한테 의뢰한다고요? 세무사,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인데 저한테 의뢰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 적격의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등록 기준 사무실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술 능력 받습니다. 기술자. 두 번째, 공제적 출자 받습니다. 자본금 받습니다. 하나 뭐 나왔죠? 사무실. 사무실이 사실 제일 먼저 결정이 돼요. 왜요? 법인 설립 등기할 때 본점 주소가 되니까요. 사무실. 자, 법인의 사무실은 본점 소재지와 일치합니다. 왜요? 설립 등기 사항이니까요. 그 다음에 법인이 소유하는 경우에는 건물 등기부등본인데 법인이 신설법인 말씀드리는데 법인이 소유하는 일 없죠. 현물 출자에서 법인 설립하지 않는 이상 법인이 설립할 수는 없죠. 어떻게 해요? 보통 임차를 하죠.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그 다음에 건물 등기부등본. 이거는 내 거 아닌데 건물 등기부등본 왜 내요? 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잖아요. 임차인이 여러분들이고 임대인이 건물주인데 이거 홍길동 아무나 막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실한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건물 등기부등본도 제출해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용도가 주택 이런 거면 안 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이런 거로 대장도 확인하셔갖고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인 것만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업자와 명확히 구분되는 사무실이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등록기준 4가지 충족했습니다. 다 충족했으면은 신청서 작성하시고요. 임원명단 아까 결격사유 없어야 되니까 임원명단 작성하면은 나중에 협회에 제출할 건데 협회 거쳐서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결격사유 행안부에다가 의뢰해가지고 확인합니다. 그래서 결격사유 없으면은 등록이 되는 건데 이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임원들의 한자 성명, 등록기준지, 현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을 제시받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등록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서류로 자본금 입증하는 기술자, 기업진단 보고서, 그 다음에 기술자 입증 서류, 전기공사 기술자 명단, 그 다음에 여기에 명단에 그 뒤에 첨부되는 거냐? 아까 전자경력수첩 사본 있어야겠죠. 자격 확인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4대 보험 가입자 정보와 뭐 국민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 이런 거 띄라고 했잖아요. 그 발급하라고 했잖아요. 그거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사무실 사진. 그러면은 자, 등록기준 다 충족하는 거죠. 어디다가 제출합니까? 한국전기공사협회 시도회. 이게 발급은 건설업 공사업 등록은 누가 해줘요? 도청, 특별시청, 광역시청. 그러니까 서울이면은 서울특별시장, 서초구청장 아닙니다. 서울특별시장. 경기도면 경기도지사, 인천이면 인천광역시장이 발급해주는데 서류를 여기다 제출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협회에다 제출하면 이 사람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여기다 도지사나 특별시장한테 넘겨가지고 나중에 등록증을 심사를 거쳐서 발급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부터 전기공사업자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전기공사업자가 되면 여러분들 마음 놓고 전기공사업에 관한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권리 하나, 나머지 다 의무입니다. 자, 뭐 등록기준 당연히 유지해야 되고요. 하수구빈 관리 잘 하셔야 되고 도급서 계약 작성 잘 하셔야 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전기공사업법에 보면 의무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전부 준수하셔야 된다.
자, 이제 정기공사업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뭐 이제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릴 텐데 3년이 지나면은 이 등록기준 최초 신고와 동일하게 등록기준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 그동안 뭐 이제 뭐 자본금이라든지 기술자라든지 이런 것들 잘 유지하면은 뭐 그거 맞추는데 문제가 없을 텐데, 혹시 이제 영업이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 영업이 너무 잘 됐는데 가져갈 걸 많이 가져가신다거나 하면은 그게 또 이제 미달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좀 관리를 잘 하셔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설업 등록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어렵다 그러면 저한테 문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쉽고 여러분들이 자신 있어도 기업 진단은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진단자한테 의뢰하셔야 됩니다. 자, 수수료 확인해 보시고요. 저한테 의뢰하시면은 기업 진단도 해드리고, 나중에 뭐 세무이장도 해야 되니까 저한테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기공사업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기업 진단 어떻게 받는지도 확인을 했습니다.